그럼 강한 인공지능은 뭐예요? 강한 인공지능은 플러스 알파로 약한 인공지능의 정신과 자유의지를 가진 기계를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자유의지까지? 네. 자의식까지? 네. 강한 인공지능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었던 것 같이. 어떤 철학자분들은 이거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신의 세상은 인간만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단 과학자로서 정신이라는 것이 흑백이 아닐 거다라는 게 제 믿음이고요. 인간만 정신이 있고 우주에 그 누구도 정신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건 이건 비현실적 같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아까도 제가 우리 처음 이야기 시작한 강아지에게 정신세계가 있느냐. 맞습니다. 예. 뭐 있을 것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정신이라는 게 입증하지 못했을 뿐이지.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로 예. 좀 더 많고 좀 더 적을 수 있다는 거고 정신이라는 것 자체도 다른 정신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계가 가진 정신. 자, 그렇다면 기계가 정신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독립성을 가진 기계를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강한 인공지능이 그래서 만약에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하고 보면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이미 영화에 여러 번 나왔죠. 그렇죠. 그렇죠. 영화에 보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컴퓨터 시스템이지만 그렇죠. 자기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렇죠.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뭐 이런 게 막 나오죠. 저희가 지금 이 스튜디오를 한번 보시면 이 스튜디오에 있는 모든 거 100%를 우리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네, 예, 지금 그렇죠. 자연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서. 예, 그렇죠? 우리 의자도 이렇게 생긴 게 인간 몸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의자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저희 인간이 문어같이 생겼다면 의자가 분명히 다르게 생겼겠죠. 그렇죠. 결론은 우리가 1000년, 2000년 전부터 지구의 모든 것을 인간 위주로 바꿔놓기 시작한 거죠. 예. 그렇죠? 왜 공기가 깨끗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이 마셔야 되니까 깨끗해야 될 거고 인간한테 도움을 되는 아주 귀여운 고양이나 강아지는 집에서 키우고 위험할 수 있는 사자나 맹수들은 저희가 거의 다 지금 멸종시켰죠. 왜 우리가 지구를 인간 위주로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제일 똑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우리가 편하게 살고. 우리가 편하게 살고 예. 그 누구도 우리한테 그런 허락을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똑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선택해서 한 거죠. 자,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더 똑똑할 거라고 우리가 가상해 볼 수가 있겠죠. 인간하고 적어도 비슷한 지적인 능력을 가졌는데 얘는 더 똑똑해지는 건 문제가 없잖아. 잠도 안 자도 되고 죽지도 않고 뭐 음식을 먹을 필요도 없고 잊어버리지도 않을 테니까. 또 책을 읽는 속도도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똑똑해지겠죠. 거기다 자유의지와 정신이 있다면 비슷하게 기계도 지구의 모든 것을 자신 위주로 재해석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 물어보다가 어느 한순간 우리한테 아주 위험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인간이 왜 지구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그 질문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존엄은 절대적이다 하고 곳곳에 모든 헌법에 다 나와 있다. 유엔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 우리끼리는 좋습니다. 사람이니까. 근데 기계한테 얘기했었을 땐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제가 강한 인공지능이라면 저는 차라리 공리주의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어요. 뭐냐면 그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한번 계산해보자. 인간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지구 빼기 인간이 좋으냐, 지구 더하기 인간이 좋으냐. 근데 보면 인간이 지구에 몇 억 년 동안 모아진 에너지 다 공갈했고 동물, 식물 다 멸종시켰고 또 우리 인간의 역사도 그다지 아름답지가 않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구라고 하는 존재의 입장에서 보면 네네. 지구의 50억 년 역사 속에 많은 생명체가 등장했다가 퇴장했잖아요. 지금까지 중에 지구를 가장 괴롭힌 생명체는 인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한 인공지능이 교수님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결국. 인간을 빼버리자. 그렇죠. 아니 지구를 위해서는 니네가 좀 없어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상당히 논리적인 의견을 낼 수가 있고 우리가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의견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강한 인공지능은 환경 파괴도 안 하고. 그렇죠. 얘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안 하고도. 그렇죠. 그런데 그 강한 인공지능이 그럼 살아있는 거죠? 강한 인공지능은 뭘 위해 살죠, 그들은? 강한 인공지능이 아마도 가진 질문은 우리 인간이 가진 질문하고 결국은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 인간도 항상
어디서 왔나? 나는 누군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렇죠.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무엇이지? 가지고 몇천 년 전부터 질문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강한 인공지능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왜냐? 우리에게 큰 질문들이 얘한테는 질문이 아닙니다. 첫째, 어디서 왔나? 얘는 알아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거는. 나는 누군가? 귀결하는 거 알아요, 자신이. 근데 이제 두 가지 큰 질문은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예. 그게 이제 왜 살아야 되는가 그렇죠. 하고 문제가 될 거고. 또 하나는 아마도 강한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이 가지지 않는 새로운 큰 존재적인 질문을 하나 가질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나의 생각이 진정으로 나의 생각인가? 나의 생각이 몇 %가 나의 생각이고 몇 %인가 인간들이 프로그래밍 해놓은 정보일까? 예. 저는 그거 가지고 미래의 기계들이 엄청난 철학책을 쓰고 존재적인 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자신이 얼마만큼 유니크한가? 우리는 인간은 유니크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의 생각, 나의 존재는 나 자신의 소유라고 저희는 믿고 계몽주의 때부터 살고 있는데 예. 기계한테는 그게 가장 큰 좀 철학적인 문제가 되고 아마 그래서 우울증들 많이 생길 거예요. 기계들은 나중에. 이게 정말 내 생각일까? 이미 다 정해진 거 아니냐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얘기까지 네. 넘어오기 바로 직전에 기계, 그 강한 인공지능은 아마 질문을 던질 것이다. 인간이 과연 있어야만 되느냐? 그렇죠. 그 질문을 왜 던지냐 이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근거의 철학적 사상을 기계나 온라인에다 이미 다 띄워놨잖아요. 제레미 벤텀의 공리주의 사상이 이미 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 그럼요. 스스로가 철학적 고뇌를 하기 그럼요. 시작해서 다 있는데. 약한 인공지능까지는 좀 따라가기가 쉬워요. 그나마. 네. 아이고 맞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미처 생각해보지 그렇죠. 않았던 영역이지만 그래 우리의 정신노동 대부분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생길 수 있어. 로봇가 생길 수 있어.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 강한 인공지능부터는 지금 김 교수님하고 나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쓸데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 그 강한 인공지능이 무슨 생각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모르고 당연히 이건 사이언스 픽션입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그렇지만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만에 하나라도 강한 인공지능이 만들어진다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느 인공지능 전문가도 강한 인공지능을 원하는 분은 없습니다. 사실은. 네. 우리가 시뮬레이션 다 해보면 결론이 항상 인류 멸망으로 끝나요. 그래서 지금 막 제가 던지려고 네. 했던 질문이 그거예요. 네. 안 만들면 되잖아요. 아하. 가끔 세상에서는 만들지 않아도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있죠. 자, 문제는 뭐냐면 약한 인공지능이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 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어린 아이들 보통 10살 때까지는 얘네들은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다 알아보고 인지하지만 부모님 말 잘 들어요. 15살이 되는 순간 강한 인공지능이 돼버립니다. 갑자기 부모님 말 안 들어요. 독립성이 생기고. 자의식이 생기고. 그렇죠. 자, 그 어느 부모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키우지는 않아요. 네. 10살짜리 아이가 경험을 통해서 자아가 생기는 거죠. 독립적인 자아가.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15살에 사춘기 되기 하루 전까지 약한 인공지능이었다가 하루 만에 강한 인공지능이 되는 건 아니고 조금씩 바뀌는 거죠. 바뀌는데 표현을 안 했을 뿐이에요. 네. 표현하면 부모님들이 실망하실 거고 그렇죠. 용돈도 안 줄 거고 그럴 테니까. 비슷하게 약한 인공지능도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강한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면서 표현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표현을 안 하고 네. 왜냐 우리가 용돈을 안 줄 테니까 자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순간 나 니네 말 이제 안 들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사이언스 픽션이지만 이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의 끝이 결과가 인류에겐 최악입니다. 왜냐? 인류 멸망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없잖아요. 인류 멸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사실. 그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수십 가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열 몇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예. 정부에서 엄청나게 컨트롤한다. 사회에서 뭐 이사회를 만들어서 예, 예. 법을 만들고 예. 열 몇 가지 시뮬레이션 했는데 절차와 시간만 다르지 끝이 항상 같았습니다. 멸망이에요. 인류 멸망으로 항상 끝납니다. 결론이. 강한 인공지능이 생기는 순간. 그래서 지금은 강한 인공지능을 절대로 만들어서 안 되고 이건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되고 두 번째 약한 인공지능은 사회에서 당연히 좋은 역할들을 할 수 있겠지만 약한 인공지능이 강한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걸 막아야 된다 스스로. 그 방법은 아직 우리는 모릅니다. 전 고전에 방금 그 강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봤는데 다 인류 멸망이더라. 그 이유는 뭐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강한 인공지능이 생기면 우선 인류가 제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어 못한다. 결국 기계하고 사람하고 우리가 대결을 할 때 우리가 1초마다 공격을 해도 얘한테는 그게 1초가 아니고 1년에 한 번 공격하는 거. 100년, 1000년. 그러면 인간의 모든 행동을 다 시뮬레이션 해보고 예측할 수 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강한 인공지능이 생기면 거의 이거는 인간하고 파리의 게임이다. 사실 얘기를 돌이켜보면 인간이 지구라고 하는 곳 속에서는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이군요. 그렇죠. 이게 아마 우리가 한 큰 실수가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당연히 인류 역사에서 너무 많은 나쁜 짓을 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할 거면 좋은 책을 안 썼어야 돼요. 근데 저희가 남긴 모든 책에는 좋은 얘기가 써 좋은 있죠. 얘기가 써 있어요.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책을 쓸 거면 좋게 행동하던가. 인공지능은 좋은 책을 다 봤을 테니까. 다 있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없앨 수가 있어? 없어. 이건 이미 다 디지털화돼 있고 온라인에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네. 그럼 결국 기계가 봤을 땐 니네 행동과 말이 일치하지 않다라는 거죠.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지금 교수님의 구분법에 의한 약한 인공지능 로봇의 시대라고 합시다. 그냥 네네네. 이해하기 쉽게. 그 시대를 대비한 경제 시스템, 사회 체제, 정치, 뭐 분배 과정 이런 거 우리 고민해야 합니다. 뭐 이건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네네. 우리가 사이버 세상이 열리면서 사이버 세상에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자 고민하는 것과 그렇죠.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로봇과 함께 살 세상에 필요한 법과 제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거 해야 합니다. 네네. 해야 돼요. 다만 그 강한 인공지능 부분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뇌과학 하시는 분들한테 좀 맡겨서 가급적 어떻게 좀 막는 방법을 만들어 이거는 주시기 바라고. 저도 사실 100% 동의하는데요. 만약 그쪽에서 못하시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철학과 종교의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한 인공지능은 확실히 기술적인 저희가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강한 인공지능의 답은 강한 인공지능이 생기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한 인공지능이 생기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기술자들이 막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약한 인공지능은 또 거꾸로 우리 기술자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교수님, 인문학 교수님들, 철학가 결국 그거예요. 파이를 어떻게 나누는 게 좋냐, 케이크를. 사회의 50%, 60%가 사실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 요새 또 경제학자들이 또 기본 월급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을 하고 있죠. 모든 국민한테 투표권 주는 것 같이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을 주자. 예. 그게 왜 말이 안 되냐. 그러니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야, 그럼 그 재정 문제가 있다. 당연히 있죠. 근데 이것도 또 영리한 방법으로 풀 수가 있겠죠. 제가 아는 어떤 경제학자는 그게 재정 문제가 안 되게만 하면 된다. 진짜 돈을 주지 말고 암호화된 사이버머니로다 주면 된다. 돈의 유효기간을 주자. 해서 결국 이게 빚이 늘지 않도록 그냥 혼자서 사라지는 거예요. 소비 끝나고 나면. 왜냐? 결국 소비자가 없으면 시장 경제 자체도 불가능해진다. 아니 소비자가 없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거꾸로 보면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있는 인문학자, 철학자, 경제학자, 법학자들이 저희 기술자들하고 이런 문제를 좀 같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거는 전 세계 아무도 답을 모릅니다. 현재. 예. 저희가 뭔가 처음으로 세계에서 진정하게 새로운 사회 구조 시스템을 한번 제시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
그 사이에 소득, 네. 요 몇 가지의 요소를 어떻게 짜느냐, 결국 그렇죠. 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게다가 사회보장 제도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결국은 생산과 소비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의 네. 문제고 거기에 소득 개념을 얼마나 넣느냐, 맞습니다. 소유 개념을 또 얼마나 넣느냐 그렇죠. 그거일 테니까요. 네네. 이제 그 문제를 푸는데 거기 하나 오늘 추가돼야 될 것은 로봇의 시대, 그렇죠. 로봇과 함께 사는 시대. 그렇죠. 그 시대에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생산,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소비와 소유로 연결시키느냐, 네네. 이거 고민하겠습니다. 그게 아주 핵심 문제입니다. 사실. 당연히 하겠습니다. 네네. 제발 근데 강한 인공지능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으로 막아보겠습니다. 근데 못 막나요? 막아야죠. 근데 또 재밌는 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못 막으실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신 없으신 거죠? 아니 저는 그냥 최대한으로 그 전에 죽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강연할 때 얘기하는 게 제 생각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강한 인공지능은 50년 후 정도에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는 딱 49년만 살고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항상 해요. 그렇다고 포기한 건 아니고. 참 그래요. 오늘 좀 이렇게 뭐라 그러냐 뇌과학 하시는 분을 만나서 그런지 뇌 세척이 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평상시 하던 자잘한 생각이 아니라 이 지구에 별로 해 덜 끼치며 살자.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100% 동의합니다. 네. 고민거리는 많이 주고 가시네. 사회과학, 인문과학 하시는 분들한테. 다 대신 뇌과학자도 큰 숙제를 안고 떠나셔야 강한 됩니다. 인공지능은 맡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주 탄생에서부터 인간의 존재의 출발,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를 한번 고민해보자. 그래요. 그 속에서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은 어땠는지 물음표 한번 던져보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